세종문화회관에서 전 무대기술 팀장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 공로 연수를 하고 있는 일명 전문관이라고 해서 전문관으로 지내고 있는 박임서입니다. 전혀 계획이 없었어요. 이제 살다 보면은 자기가 생각했던 거하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듯이 이제 여기 들어오기 전에는 일반 산업체에서 근무를 했었고 그때 우리가 이제 그 6.29 선언 이후에 노사분규들이 엄청 많았던 시대였고 또 그때는 뭐 지역 차별이라든가 뭐 학연 지연 이런 것들이 너무 심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직장 생활을 한 5년 가까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도저히 내가 뭐 이렇게 좀 뻗어나갈 수 있는 길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서울시에서 이제 공무원 모집 공고를 보고 거기를 응시를 했고 내가 이제 아는 지인이 여기에 마침 근무를 하고 있어서 지망 이제 1지망, 2지망, 3지망 이렇게 그 지망을 하게 되는데 1지망에다 이제 세종문화회관이라고 뭐 하는 데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써놔가지고 첫 발령지가 세종문화회관으로 온 것이죠. 사실은 예전에는 우리 이제 특히 음향 같은 경우는 공연장 스텝이 공연에 직접 뭐 운영을 하거나 이렇게 관여하는 경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인식 자체가 조명 같은 경우는 역사가 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명은 간혹가나 이제 극장 스태프들이 디자인도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음향 같은 경우는 내가 들어왔을 당시만 해도 그냥 지원해주는 그런 역할. 그리고 이제 렌탈해서 들어와서 다 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좀 몇 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건 아니다. 그러니까 그 플레이부터 한 단계 한 단계 밟아서 나중에는 뭐 무선 마이크죠 오퍼레이팅까지 하면서 이런 식으로 좀 영역을 좀 조금씩 넓혀갔죠. 지금은 음향 극장 스태프들이 이제 직접 공연에 많이 관여를 하고 결정을 하고 하지만은 그때 당시만 해도 전혀 뭐 이렇게 여지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마이크를 사용을 하고 앰프를 사용하고 스피커를 사용하니까 당연히 소리가 크게만 나와야 된다.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음질이라든가 그 공연에 있어서 여러 그 시대적 배경이라든가 시간 뭐 여기에 따라서 어떤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보다는 그냥 소리만 잘 들리면 돼 이런 관점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FOH에다 나와서 한다는 것 자체를 이해를 안 해주던 식이에요. 그러니까 음향실에 앉아서 하라는 얘기예요. 그런 거 하면서 이제 그 인식 변화를 시키는데 엄청나게 힘들었었죠. 이제 우리나라가 90년대 중반 이후에 들어서면서부터 음향의 이제 그 디자인 개념들이 조금씩 접근되면서 이제 전문적으로 그 일을 하는 그 사람들도 이제 늘어나고 하면서 음향도 중요하다라고 이제 공연 제작자들이 생각하는 시기였던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내가 여기에 처음에 왔을 때는 저는 그 음향실 조정실부터 해서 아침에 출근하면 청소하고 장비 청소하고 몇 달간 계속 그것만 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 콘솔을 만져본 지가 한 1년 넘어서 아마 그 기억에 만져본 것 같아요. 그전에는 그냥 선배들이 공연하면 옆에 서서 보고 특별히 나한테 무대에서 주어진 역할이 없을 때는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이 했죠. 왜냐면 그럴 수 있었던 거가 직접 공연에 투입을 안 하니까 사실은 무대에서 나가서 할 일이 별로 없었던 거지. 그러다 보니까는 그냥 공연이라든가 할 때 선배들 옆에 앉지도 못하고 서서 이렇게 보고 그러다가
그때 이제 우리 세종문화회관 같은 경우는 대회의장이라고 있었는데 거기는 이제 콘솔이 이런 콘솔이 아니라 펀치식으로 그냥 버튼 눌러주면은 이렇게 그 마이크가 선택돼서 나오는 그런 콘솔이었어요. 그래가지고 한 1년 뒤인가 그걸 맡겨주는데 손에 엄청 땀이 흐르고 긴장이 돼가지고 그래도 그거 하고 나니까 지금 와서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 처음으로 맡겨줬을 때 그 느낌 그걸 못 잊어요. 진짜 버튼 하나 누르고 손 땀 닦고 막 이렇게 참 했었던 때가 있고 이제 본격적으로 저기 예술단 공연이라든가 그런 쪽에 한 거는 90년대 그 뮤지컬 활성화되면서부터 내가 거기에 이제 관심을 갖고 하면서 95년도 경부터 이제 하나하나 이제 점령해가는 식으로 이제 그렇게 한 거죠. 그렇게. 인식 자체도 많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볼 때는 우리 우리나라에서 전기음향이 발달하게 이제 발전하게 된 계기, 인정받기 시작하게 된 계기는 뮤지컬 이제 붐이 점차 더 불면서라고. 뭐 그 전에 어린이 뮤지컬 같은 경우 막 할 때는 뭐 그렇게 크게 음향에 대해서 막 소리만 잘 나오면 되고 막 이렇게 했었지만은 그게 이제 점차적으로 이렇게 활성화되다 보니까는 거기에 더불어 그때부터 음향에 대한 이제 그 중요성 바뀌고 인식도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음향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대우도 좀씩 바뀌고. 그때는 이제 뭐 협회가 이렇게 협회가 친목하는 이렇게 모임으로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서울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방 회원들까지 이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이제 번져간 건데 그때는 협회가 이렇게 사실은 역할을 했다고 볼 수는 없겠죠. 처음에는 친목이라는 모임으로 협회가 이렇게 음향협회가 만들어졌지만 나중에는 회원들이 점차 젊어지고 하면서 이제 어떤 권익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그걸 요구를 하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때는 내가 이제 그 음향협회 처음 회장을 맡고 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이런 단체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첫째, 뭐, 협회가 공신력이 없잖아요. 공식적인 단체도 아니고, 그러니까. 회원들은 권익을 요구하는데, 이거는 어디에 누구한테 목소리 낼 수도 없고, 뭐, 공문 하나 보낼 수도 없고, 어떤 역할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두 번째, 이제 협회장을 할 때, 이 상태로는 안 된다. 법인체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회원들이 회원들 자체 교육도 시키고 뭐 권익도 해야 되겠지만은 공식적인 법인이 됨으로써 그만큼 우리 그 회원들이 소속돼 있으면서 위상 뭐 금전적으로 따질 수 없는 그런 위상을 올릴 필요도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법인 설립하는 걸 내가 이제 추진하게 된 거지 그때. 법인을 만들어서 기초만 만들어 놓자. 기초를 만들어 놓으면 이제 후배들이 있으니까 또 새로운 사람들이 새로운 생각으로 그 위에다 거기에 맞는 건물을 올리면 되는 거고 하나씩 채워가면 된다.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아까 말한 교육을 나는 우리 회원들의 능력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현장에서만 계속 뭐 공연을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은 그 외에 이제 영역들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이 능력 발휘할 수 있는 어떤 그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교육 그런 어떤 주변 환경이라든가 이런 걸 좀 많이 바꾸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같이 나 혼자만 잘 수가 없으니까 같이 이제 더불어서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그때 아마 이런 교육이라든가 그런 거가 첫 임기 때 이제 조금씩 만들어. 자연스럽게 회원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만나면서 얼굴 보고 하는 것들이 그래도 가장 좋았던 것 같고, 또 그때 어떻든 간에 재능을 가진 그 회원들을 많이 이제 알게 되고, 그러면서 어떤 이제 그 사람들, 그 회원들 필요로 하면 막 이렇게 연결해주고 했던 거가 그래도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 스스로 봤을 때는 그 사람들한테 뭔가 또 다른 할 기회를 만들어줬다는 거, 그게 좀 보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많이들 들어봤을 거예요. 일체유심조라고.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내가 볼 때는 내가 어떻게 마음을 먹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난 오직 그거 하나. 여러 가지 좋은 말도 많고 그런데 딱 그거 하나,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내가 어떻게 접근하냐에 따라서 힘든 것도 즐겁게 일을 할 수가 있고 긍정적으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죠. 내가 긍정적으로 대할 때 다른 사람도 그만큼 편하게 이제 긍정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협회가 좀 더 발전할 수 있으려면 어떻든 간에 현재 뭐 집행부라든가 이사들이라든가 뭐 각 지부장 그리고 구성원들 모두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사실은 적극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그게 마음대로 또 되지는 않죠. 항상 앞에서 이끌어가는 이제 뭐 이사님들이라든가 뭐 그런 분들, 뭐 협회장이라든가 이사장, 이 사람들이 고생을 하니까 어쨌든 자기 그 먹고 사는 거와 별개로 하는 일들을 하잖아요. 하다 보니까는 그 사람들이 보이지 않게 고생을 많이 하니까 뭐 어떤 사항들이 결정되면은 적극적으로 좀 따라주고, 또 뭐 뭘 필요로 할 시에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하고 그랬으면은 또 협회가 더 발전해서 나중에는 진짜 그 권익까지 보호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볼 때는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서는 우리가 그 지금 예산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한정적이잖아요. 굉장히 한정적인데 조금 더 그런 부분들이 그 이제 해결이 된다면은, 예를 들어서 회원들의 경력 관리로 뭐 쉽게 말하면 어떤 그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까지 갖춰야 되거든. 그러려면은 예산이 참 예산이 좀 수반이 돼야 되는데 그게 내가 볼 때는 숙제이고, 근데 언젠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남 눈치 안 보고 그냥 자유롭게 내가 그냥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앞으로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몇 년간은 뭐 기회가 된다면은 조금은 뭐 어떤 일이 됐든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